망치를 휘두르는 원숭이랑 최첨단 자율주행차, 이 둘 사이에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둘이 똑같은 진화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의 지능에 대한 이해를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제인 구달이 탄자니아에서 침팬지를 관찰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한 침팬지가 흰 개미를 잡아먹으려고 나뭇가지를 도구로 쓰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어요. 도구를 쓰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짓는 아주 결정적인 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구달의 발견이 바로 그 믿음에 아주 큰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구달의 발견을 시작으로 동물왕국 곳곳에서 정말 영리한 도구 사용 사례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까마귀는 나뭇가지로 애벌레를 낚아채고 심지어 문어는 조개 껍데기를 방패처럼 쓰기도 한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도구 사용이 더는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하는 게 명백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동물이 다 똑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영장류가 도구 사용의 정교함이나 다양성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물건을 쓰는 걸 넘어서요, 목적에 맞게 도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집단마다 각기 다른 도구 문화를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하나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영장류의 뇌가 왜 이렇게 크고 복잡할까? 아마 복잡한 사회생활, 그러니까 무리 내에서의 정치를 잘 하려고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뛰어난 기술적인 능력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사회적 지능이랑 기술적 지능, 이 둘 사이에 뭔가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이탈리아 파르마의 한 연구실에서 있었던 아주 운 좋은 사고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원숭이의 운동 능력을 연구하던 팀이 마침 점심을 먹고 있었죠. 한 연구원이 샌드위치를 딱 집어드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가만히 앉아서 그걸 지켜보던 원숭이의 뇌에서 마치 자기가 직접 샌드위치를 잡는 것처럼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격렬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연구팀은 이 뉴런에 거울 뉴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내 뇌 속에서 그 행동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하는 세포들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은 그냥 멍하니 볼 때보다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할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기타 코드를 배우려고 할 때 뇌의 이 모방 시스템이 최고조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의도가 더해질 때 거울 뉴런이 최대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영장류가 가진 그 막강한 이점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 사람의 번뜩이는 독창성보다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즉 전수 가능성이 집단의 발전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타이핑이나 운전 같은 복잡한 기술들, 이걸 우리가 직접 발명했나요? 아니죠.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서 배운 거잖아요. 하나의 똑똑한 아이디어는 이게 효과적으로만 전수될 수 있다면 한 세대를 넘어서 집단 전체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 전수는 영장류 집단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복잡한 기술들이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죠. 어미를 관찰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술을 더 빨리 배우고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평생 그 기술을 못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찰 학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행동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따라하는 거랑 생전 처음 보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 사이에는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쥐나 물고기도 할 수 있지만 뒤에 거,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영장류의 진짜 특기인 거죠.
그렇다면 영장류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는 대체 뭘까요? 바로 마음 이론이라고 불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존재의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나 생각을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 능력은 복잡한 기술을 배울 때 세 가지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첫째, 전문가가 초보자를 위해서 일부러 속도를 늦춰주는 것처럼 적극적인 가르침이 가능해지고요. 둘째, 최종 목표를 아니까 당장 보상이 없어도 꾸준히 연습할 동기가 생기죠. 그리고 셋째, 전문가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실수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게 해줘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능력 덕분에 침팬지가 전문가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궁극적인 의도를 파악해서 심지어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동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해하고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찾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이 원리를 놀랍게도 로봇 공학자들이 자율주행차를 만들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재발견했거든요. 1990년대에 알빈이라는 초기 자율주행차가 있었는데 인간 운전자를 그냥 그대로 모방해서 학습했어요. 처음엔 꽤 성공적이었지만 곧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죠. 엘빈의 문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회복 불가능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새로운 전략이 바로 역강화 학습이라는 건데요. 이게 놀랍게도 영장류가 하는 일이랑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엘빈처럼 행동을 그냥 직접 복사하는 방식은 작은 변수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고개 비행 헬리콥터처럼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방식은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단순히 무엇을 할지 배우는 걸 넘어서 왜 그걸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조종사의 궁극적인 의도를 추론한 AI 헬리콥터가 인간 전문가조차 하기 힘든 복잡한 고개 비행을 스스로 터득해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흉내내기가 아니라 목표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사회적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 이론이 진화했고, 이 능력이 기술학습에 재활용되면서 복잡한 기술의 전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수된 기술들이 세대를 거쳐 차곡차곡 쌓이면서 원숭이의 망치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경이로운 기술 문명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렴 진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선택과 인간의 공학 기술이 이 복잡한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똑같은 근본적인 해답에 도달한 거니까요. 결국 망치 쓰는 법을 배우는 침팬지든 비행수를 배우는 AI든 궁극적인 교훈은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 행동의 이유, 즉 의도를 이해해야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복사인가요? 아니면 그 너머의 의도에 대한 이해인가요?